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하는지 알아보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갑상선 항진증을 말씀드립니다. 갑상선은 목 앞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목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상선이 이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병은 화에 의해서 온다고 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온다든지, 목구멍이 붓고 아프다든지, 여기에 혹이 생겼다든지, 이런 모든 병들은 다 화에 의해서 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갑상선 항진증이 오면 갑상선에서 과도하게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져요. 이게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식욕이 증가해도 체중이 감소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는 사람은 이유 없이, 그래서 고민인 사람들은 한 번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한테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기항진이라고 해서 가슴이 빠르게 뛰고, 이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느끼고, 그것에 불편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잠도 깊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피로감과 근육 약화, 원인이 없이 근육이 약화돼요. 그렇게 되면 팔다리에 근육이 약화되면 몸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고, 당연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피로감과 근육 약화입니다. 더위 민감성이라고 해서 더위를 쉽게 느끼고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땀이 나더라도 낮에 땀이 많이 나느냐, 밤에 잠자면서 땀이 많이 나느냐, 밤에 땀이 나면서 체온이 약간 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의 변화, 안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력 저하, 그렇게 되면 눈의 통증, 눈의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불편함, 또 눈 가려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변화로 불안, 초조함,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 초조함,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입니다. 예민하죠. 조그만 것에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조그만 것에 아무것도 아닌데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증상으로서 설사, 생리불규칙, 탈모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리불규칙이라고 그랬죠? 정신적인 문제와 생리는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한진증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리불규칙을 치료해주면 갑상선 기능 한진증이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땀이 많이 날 때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해줘도 갑상선 기능 한진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이 난다. 이러면 그것을 치료해주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한진증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는 화의 관점, 인후병, 여기의병은 모두 다 화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울화, 기가 울체돼서 화가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는 감이양소산, 감이사칠탕, 음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화는 지골피산, 사물이진탕, 가감방. 이외에도 심화라든지 간화라든지 허화, 실화 등 여러 가지 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해주면 갑상선 호르몬 항진된 것이 조절이 되고 정상화되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성의 갑상선은 자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순할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해 준다든지 생리통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해 준다든지 이러면 바로 갑상선이 좋아지는데 정상화되는데 통경탕, 반청산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은 근본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고봉건양단이라든지 신관 같은 것으로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해주면 갑상선도 좋아지고 임신도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한진증은 단순히 갑상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신적인 건강에 이상이 오면서 갑상선도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한진증의 치료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체질의학인 한의학이 역할이 갑상선 기능 한진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 치료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갑상선 기능 한진증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또 체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배출하는 기관, 바로 갑상선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로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이 갑상선 건강에 점점 적신호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한진증을 주제로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의 강의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님 모셔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갑상선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료받으신 환자분이 잘 치료가 됐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이 여성은 갑상선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아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쓰는 과정에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 약을 주었는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쓰셨는데 갑상선까지 좋아진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벌써 10년 전 그레이브스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항진증을 만드는 병으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지 모를 원인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과다해졌다 정도의 의미인데, 이런 경우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만 사실 잘 치료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이분도 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심장이 150회 이상 빨리 뛰기도 하고 밤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땀에 젖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 홍조 현상도 자주 나타났는데 모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레이브스 병이라 이 생소한 병명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갑상선 문제가 한의학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치료가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으면 흔히들 그 수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갑상선 항진증이 도대체 왜 온 건지, 갑상선이 왜 고장난 건지, 기울에 의해서 온 건지, 화병에 의해서 온 건지, 그 원인 자체를 찾아 해결해주면 갑상선 호르몬은 자연히 자기 수치로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정상화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입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환자 생김새 어땠나요? 네. 이분은 날씬하면서 피부가 흰 편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거무튀튀한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내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열이 있는 것이죠. 내열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체질인데, 이 여성도 갑상선 항진증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열이 없고 찬 여성이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체질에 따라서도 어떤 종류의 병이 올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전형적 증상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담체들은 단단하고 병이 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잘 아프지 않습니다. 큰 병도 잘 안 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문제가 생기면서 난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생기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갑상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갑상선을 여성의 자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 문제로 인해서 자궁 출혈이나 질출혈이 생기는 것도 서로 연관이 깊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난임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인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이분은 단단한 마른 체질이므로
기본 내열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밤에 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열이 부족해지면 밤에 열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열이 발생하니 땀이 날 것이고 밤에는 충전한 시간인데 땀이 나면 더욱더 음열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밤에 자면서 흘리는 땀은 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음열이 부족해지면 혀를 담고 있는 자궁도 약해지므로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 육황탕이라는 약을 처방해왔는데요. 이것은 음열을 보충해서 자궁을 좋게 하여 밤에 열이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위로 올라간 열을 약간 식혀줌으로써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처방을 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가 궁금합니다. 참으로 결과가 정말 빨랐습니다. 놀랄 네. 정도로. 한제를 딱 복용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땀이 나던 것이 없어져서 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이번에 또 검사 시기가 되어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면역 수치까지 정상 범위에 돌아왔다며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한의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몸을 좋게 해주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수치들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던 혹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이 오르지 않으니 밤에 잠을 조금 더 깊이 자는 듯하고 위로 올라간 열이 아래로 내려오니 배도 좀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배가 따뜻해지니까 임신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차츰 몸이 좋아지더니 그렇게 안 되던 자연임신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자연 임신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례에서의 환자 역시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몸의 흠을 잘 보완하는 치료를 통해서 무척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으셨는데요. 갑상선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 이 한의학을 통해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꼭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 고민은 서울 은평구에서 정진성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정진성 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서울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우측 고관절 부위가 꽤 오래전부터 아팠었는데요. 최근에 그 강도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MRI를 찍으니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병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 놀란 마음에 우선 인터넷을 찾아보니 거의 수술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어린데 이 수술하고서 혹시 활동을 못할까 봐 겁도 납니다. 강의 시간에 박사님께서 이런저런 병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고관절 괴사병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고관절 무혈성 괴사병이라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것은 고관절이 혀를 영화를 누리고 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거기에 괴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공급하게 해주면 되죠. 또 혈이 부족돼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담음에 의해서도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였는데 뚱뚱하게 생겼어요. 근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쩔뚝거리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혈성 괴사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담은병은 괴병이에요. 괴병, 기이한 병. 원인을 잘 찾을 수 없는 기이한 병들이 옵니다. 그래서 담음을 없애줬더니 그 어린이가 치료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오더라도 잘 치료가 됩니다. 더 재생 능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생활 과다에 의해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동료 한의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미 보중이탕을 처방을 해줬더니 좋아졌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한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성님, 박사님 말씀이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의학적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